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경호처에서요 공채와 경채 모두 전면 취소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시절에 공지했던 이미 이제 공고가 직전에 떴었죠. 네, 대학가에서도 그 공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채용 절차를 전면 취소한다. 채용 재개 시기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떴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에서 알받기도 하고 뭐 하여간 참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해코지를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상화되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무회의입니다. 네. 국무회의, 이제 첫 국무회의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표 냈던 양반들이 사표가 반려가 돼가지고, 빵신숙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질문도 오고 가고. 네, 그러니까 3시간 40분 동안. 네. 평균 40분 정도 했다 그러거든요, 윤석열 때는. 40분 동안 안건 막 100몇 개를 막 하고 말이죠. 20초에 한 번씩 그냥 승인하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국무회의 첫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요, 모두의 정신을 번쩍 뜨게 했었어요. 이 영상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하신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주제 없이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자료도 사실 없었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각 장관이 어떤 또 보고를 할 건지 이런 게 없이 이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저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어색한 상황에서 어제 첫 국무회의를 하는데 아까 의정관이라고 했으니까 사회 보는 그분이 자기도 떠날 사람이니까 회의를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회의 체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의안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언론들이 다 와 있는데.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논의가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3시간 30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로 말을 하지 않고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주요한 정책들이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걸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받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니까 3시간 30분이 길다 잘했다가 아니라 3시간 30분 정도는 들어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외피는 알고 있죠. 실제 내부에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일단 후임이 올 때까지는 좀 있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간 후반으로 가면서 와 원래 이런 게 국무회의였나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국무회의가 3시간 반 동안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최초에 파악할 때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람을 당신은 나의 사람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구분이 없이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장관이고 그 장관이 관료사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각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를 파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그 격이라는 것은 품격이나
수준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부처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판단해주고 결론 내면 이제 실행력이 생기고 실행력이 생기면 힘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관료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국무회의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네.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부대변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돌아가는 회의 모습들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직접 보셨겠죠. 지금 예. 나온 국무회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에 강하시고 항상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질문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된 걸로 저는 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그 지난 6개월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부재된 상태에서 국무위원 중심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론 한 정당의 당대표로서 견제하고 지켜는 봤지만 속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네. 이번 국무회의를 3시간 40분에 걸쳐서 진단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저 나와 있는 아이고, 내가 욕할 뻔했네. 국무위원들이 계엄 때 국무위원들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동조자들입니까? 아니, 동조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국무회의 했니 안 했니 논란 가지고 말이죠. 5분도 안 한 걸 가지고, 진짜 국무회의 저런 거다. 토론이라는 걸 해야지.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이제 책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국민들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란 동조했다. 왜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정말로 단순 동의의 수준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저 사람들은 공적으로 장관이고 공적으로 지금 관료들의 수장이고 공적으로 어쨌든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구분 명확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 얼굴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제 너희들 정권 바뀌었으니까 잘 됐다 하면 저 사람 천몇비 같은 얼굴 보니까 시원하네. 야 기다려 너희들 이제 며칠 뒤에 쫓겨나 라고 이제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그 장관도 기여를 했던 또는 그 사람이 뭔가 피해를 줬던 그 흔적을 가지고 다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의견 내고 떠나버리는 사람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자기 이제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장단을 따져보고 살릴 것 그리고 없앨 것 구분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 말 맞다나 감정도 필요하지만 매우 이성적인 판단력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투쟁만 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 국정을 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까지 균형 있게 다 챙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매우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라를 다시 세워서 성공시켜야 된다. 성장과 통합을 해내야 한다. 결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내란 세력이란 척결을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만들 거는 만들어야 한다는 이 과제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41%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또 문제는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또 담아내야 되는 이런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에 대해서 3년 동안 주구장창 비판하고 끌어내리는데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감정이 존중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성장과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양보할 것도 나올 수 있고 양해해야 할 것도 나올 수 있고 수용해야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지지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소통을 하려면 예. 또 협상을 하려면 똑똑해져야죠. 네.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패를 보일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